안녕하세요. 경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. 오늘은 경우의 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기본 정의들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만의 방식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물론 다른 곳에선 적용할 수 없겠지만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하면 확률 단원까지 끝까지 모든 방식은 이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저의 방식을 익혀주신다면 이건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것을 한번 저하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경우의 수의 사건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.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와 선택입니다. 사건은 결과와 선택. 이 결과와 선택을 고1에서는 집합으로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집합으로. 이 결과와 선택들이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어요.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?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 이러한 주사위에 눈이 나올 거예요. 그것을 이렇게 중학교는 그냥 1, 2, 3, 4, 5, 6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. 그냥 1, 2, 3, 4, 5, 6 이렇게 쓰면 중학교 2학년. 그 다음에 이것을 집합으로 모으면 고1.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집합으로 모으실 수 있어요. 이것은 또 어떤 것은 어떤 문제에서는 선택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우리 집에 티셔츠가 5벌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티셔츠를 입을까 했을 때 그 선택의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? 당연히 5가지겠죠.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.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?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시행의 결과나 선택의 수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. 그 사건을 하나하나 나열한 게 경우고요. 경우의 그 결과를 다 적어서 수를 센 게 경우의 수입니다. 별로 어렵진 않죠? 그쵸? 그 경우를 다 모아놓으면 집합으로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수나 순열과 조합은 집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. 좀 이따 가도록 하고요, 그것은. 자, 이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사건은 결과나 선택이다. 결과나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. 또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. 내가 어떤 티셔츠를 입는지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죠. 이렇게 같은 쪽에서 반복이 가능해요.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돼야 돼요. 그쵸?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. 주사위를 100만 번 던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만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쵸? 도박 영화에서나 가능하죠.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? 100만 번 던지는 사람도 없겠지만, 그쵸? 하여튼간 많이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, 주사위 던진다든가 유술 던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행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, 이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그 시행의 결과나 선택을 사건이라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이제 앞으로 저는 모든 문제를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시행이 한 번인가 아니면 시행이 몇 번인가 2번 이상인가 2번 또는 2번 이상인가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. 시행이 한 번이면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합니다. 두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. 두 경우의 수를 뭐한다? 더한다. 이 2번 이상이면 시행이 2번 이상이면 고배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하고요. 다 똑같은 얘기예요. 이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. 고배 법칙이 적용하고요. 그쵸? 고배 법칙이 적용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럴 때 시행이 한 번이냐 시행이 2번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보시면서 좀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. 지금 잘못 가시면 경우의 수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한번 이해하시면 또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셨다. 그럼 고1까지 또는 확률과 통계당원까지 뭐 어려울 것 하나도 없고요. 그 다음에 고1에서도 다시 내가 확률 경우의 수를 나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못했는데
걱정이네 라고 하셔도 여기서 이것을 다시 잡는다면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. 굉장히 한 큐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물어봅니다. 저는 시행이 이거 몇 번이죠? 한 번이에요? 아니면 두 번 이상이에요? 이렇게 계속 묻게 됩니다.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. 자, 시행이 한 번일까? 두 번일까? 자, 시행을 한 결과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. 결과나 선택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. 이 사건이 사실 시행이 한 번이면 사건도 하나고, 시행이 두 번 이상이면 사건이 두 개겠죠.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주사위 한 개를 던져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, 자,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건 바로 주사위를 한 개 던졌다.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요. 그랬을 때 숫자가 나왔어요. 여기 숫자가. 여기 3이 나왔어요.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네요. 자, 3이라는 숫자가 바로 사건, 시행이 몇 번이다? 한 번이다라는 거죠. 결과가 딱 한 번만 나왔어요. 결과가 딱 뭐만 나왔어요? 한 번. 따라서 얘는 시행이 한 번인 문제입니다. 시행이 뭐라고요? 한 번인 문제입니다.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,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? 한 번, 합의 법칙, 두 경우의 수를 더하는데 했어요. 자, 던졌는데 2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? 자,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해당되는 거 1, 2, 3, 4, 5, 6인데요. 그 중에 어떤 주사위의 눈이 여기에 등장했을 때 2의 배수라고 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. 뭐 4. 당연히 2의 배수네요. 또 모두 그래요. 2, 4, 6.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2의 배수인 경우의 수와 2의 배수인 경우의 수와 더하기 5의 배수인 거. 5의 배수는 5뿐이 없잖아요. 5. 이 한 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예요? 총 4가지입니다. 이렇게 합니다. 다시 한번. 시행이 한 번이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하는데, 자, 이때 시행이 한 번이라고 선생님 2, 4, 6, 5 4번 나온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. 여기 떨어지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결과가 한 가지란 얘기예요. 이해가시죠? 결과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시행 한 번이라고 하시고요. 여기서 나오는 조건들에 맞는 것이 몇 가지 경우의 수인지를 각각의 경우를 더하시면 됩니다. 이해갔죠? 그래 보시면 돼요. 또는은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더하시면 됩니다. 2의 배수를 만족하는 거 3가지, 5의 배수를 만족하는 거 1가지에서 총 4가지. 시행이 한 번이면 더해라. 시행이 한 번이면 더해라. 결과가 한 번이면 더해라. 자,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져. 여기서 똑같은 주사위를 2개 던질 때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는 난이도가 한 100배 정도 어려워집니다. 여러분 절대 이런 서로 다른 이런 문제는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주사위 한 개에서는 2의 배수, 또 다른 주사위에서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, 자,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요. 주사위를 2개 던져서 그럼 눈이 몇 개 떨어져요? 얘는 이렇게 4가 떨어졌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럼 이 주사위 따로 봐야 되고 이 주사위 따로 보라고 나오잖아. 한 개의 주사위에서는 2의 배수가 나오고 또 다른 주사위는 5의 배수. 이 주사위를 각각 봅니다. 따라서 결과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? 2가지가 나옵니다. 결과가 뭐가 나와요? 2가지. 주사위 2개를 던져서 2가지의 결과를 나옵니다. 따라서 얘는 시행이 2번 이상입니다.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곱하시면 돼요. 이 경우는, 자, 주사위가 2번 이상인 경우는 곱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수형도라는 걸 그립니다. 뭘 그려요? 수형도. 나무 그림 있잖아요. 나무 가지 그림. 나무 그림이 아니라 가지 그림이라고 하죠. 예, 이렇게 뻗어가는 그림. 이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 되는 것. 이것을 가지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수형도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 시행이 2번 이상인 경우입니다. 결과가 2번 또는 선택을 몇 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라고 표현 안 하고 저는 연달아라고 표현합니다. 두 사건이 연달아 계속 일어나요. 아니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데 그냥 이것 따로 보니까 우리는 연달아라는 표현으로 합시다. 동시에 일어난다 하면
여기서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결과가 한 가지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느 경우가 그러냐. 여기 2의 배수 또는 6의 배수, 3의 배수라고 합시다. 만약에 3의 배수라면 2의 배수인 경우 2, 4, 6. 분명히 시행은 한 가지였어요.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, 6이면 얘와 얘는 동일한 경우입니다. 이건 동시에 되는 거예요. 이 6이라는 사건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, 동시에 만족합니다. 이럴 때 동시에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두 번일 때는 동시에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연달아라는 표현으로 구분합시다. 학교에서는 그게 구분돼서 나오지 않아요, 여러분. 근데 우리가 따로 문제를 보고 분석할 때 연달아라는 말로 바꿔서 보자라는 얘기예요. 시행이 두 번일 땐 연달아, 시행이 한 번일 땐 동시에 라고 봅시다. 여기서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따로 본다는 얘기죠. 따라서 시행이 두 번이라서 어떻게 되냐? 그러면 이 경우는 자, 2의 배수인 경우 첫 번째 주 사이에서 2의 배수가 났대요. 그럼 첫 번째 사건, 첫 번째 주 사이에서 2의 배수는 2, 4, 6이 나왔어요. 그럴 때 두 번째 주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? 5의 배수가, 5의 배수는 5뿐이 없네요. 그럼 두 번째 주 사이 5, 4일 때도 5, 6일 때 5일 때니까 총 몇 가지 경우예요? 세 가지 경우네요. 만약에 이거는 뭐예요? 이렇게 수형도도 그려질 수 있고요. 뭐도 그려질 수 있어요? 수형도도 그려지고 또는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게 가능합니다. 뭐로 나타나는 게? 순서상으로 나타나면 시행이 두 번 이상이에요. 그쵸? 세 가지. 만약에 이게 5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3의 배수라고 하면 3, 6. 4일 때 여기도 3, 6. 두 번째 주 사이 2가 나오고 3이 나오면 첫 번째 주 사이에서는 2의 배수가, 두 번째 주 사이에는 3의 배수가 나온 게 맞죠? 그 경우들을 다 세는 거다. 이렇게 가지 그림, 수형도가 그려졌고요. 만약에 이것을 나타낸다면 이 총 몇 가지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한 가지당 두 가지씩 2 곱하기 2. 두 경우의 수를 3 곱하기 2. 4, 6이라는 세 가지에 각각 두 가지씩 붙었죠. 따라서 두 경우의 수를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. 그래서 곱의 법칙. 그리고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리고 순서상으로 2,3, 2,6, 4,3, 4,6, 6,3, 6,6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다 등장합니다. 이게 바로 뭐예요? 시행이 두 번인 경우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?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의 합이 3 또는 8인 경우예요. 두 눈의 합. 자, 다시 떨어졌다고 봅시다. 주사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주사위 눈으로 표시 안 하고 그냥 숫자로 쓸게요. 4, 3.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? 두 눈의 합은 얼마예요? 7이에요.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와요? 각각의 주사위 눈은 두 가지가 나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눈의 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과는 한 가지로 보셔야 돼요.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래서 결과는 7이라는 결과 한 가지예요. 따라서 얘는 시행이 한 번입니다. 시행이 뭐라고요? 한 번. 따라서 결과가 한 가지만 나오잖아요. 따라서 두 눈의 합이 3 또는 8일 때 이 3이 나온 두 눈의 합이 3인 경우와 두 눈의 합이 8인 경우를 더하셔야 합니다. 시행이 한 번이다. 주사위 두 개 던진 거? 두 개 던졌죠. 두 사위를 두 개 던져서 나오는 순서상으로 이렇게 가지수들이 나올 거예요. 그 전체 경우 수를 셀 때는 시행이 두 번이지만 두 눈의 합이라는 입장에서는 결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이 한 번이라고 보셔야 돼요. 이해가시죠? 그럼 두 눈의 합이 3인 경우는 1일 때 2, 2일 때 1, 이 두 가지 경우고요. 그 다음에 두 눈의 합이 8인 경우는 2하고 6, 3하고 5, 4하고 4, 그 다음에 5하고 3, 6하고 2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죠. 그래서 총 7가지입니다. 두 개를 더하셔서. 그래서 시행이 한 번입니다.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B를 거쳐 C를 도달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. 갈 수 있는 길이 3개예요.
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섰다고 생각하세요. 이럴 땐 여기 가서 쓰는 거예요. 여기 가서 쓰는 거예요. 여기서 내가 뭘 하게 돼요?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내가 뭘 하게 돼요? 선택. 이 길도 가면서 이 길도 가면서 이 길도 가는 건 불가능해요. 한 번 선택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여기는 가는 길이 불가능해요. 따라서 여기서 선택을 한 번 하시고요.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?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선택을 몇 번 하셨어요? 2번. 결과가 2번이니까 시행이 2번입니다. 자, 시행은 결과나 선택이라고 했어요. 여기선 선택의 문제입니다. 선택을 몇 번 했느냐가 시행이 몇 번이에요. 얘는 시행이 만약에 욕이 없다면 이렇게 했다면 선택을 몇 번만 해요? 한 번. 그럼 시행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를 서하시면 돼요. 여기서 만약에 잠깐만.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? A에서 B를 갈 때 파란색은 버스, 빨간색은 전철 가지수. 그러면 버스 타고 가는 방법과 전철 타고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선택이 한 번이니까. 두 경우를 더 하셔야 돼요. 선택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버스의 경우와 전철의 경우를 뭐 해야 된다? 더 해야 한다.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시행이 한 번이면 더 하시고요. 여기서 이렇게 갈 때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때 이렇게 돼 있다면 선택을 2번 합니다. 따라서 그 선택의 가지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합니다. 곱의 법칙이죠. 시행이 2번 이상이면 곱해라. 그럼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옵니다. 그거 왜 그런가 볼까요? 얘 이름을 A, B, C. 얘는 1, 2라는 길이라고 합시다. A길을 통해서 1번을 갈 수 있죠. A길을 가면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. B로 가셨을 때도 1, 2. C로 갔을 때도 1, 2. 수용도가 그려지죠? 따라서 얘는 선택 2번인 시행 2번 이상인 곱의 법칙입니다. 몇 가지면 3 곱 2에서 6. 두 시행의 선택의 가지수를 곱해라. 자, 이제 결론을 냅시다. 시행이 한 번이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라. 여기서 동시에 하는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요. 시행이 2번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곱해라.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. 어려워요? 안 어려우시죠? 이렇게 푸시는 게 바로 시행이 한 번이냐, 2번이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 어려우신가요? 별로 안 어렵죠? 지금 이 문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한번 문제집을 펴시고요. 모든 문제, 얘는 시행이 한 번인 문제인가? 얘는 시행이 2번인 문제인가? 이렇게 구분해 보셔요. 그래서 만약에 헛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것이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.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걸로 다 풉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시행이 한 번인 경우를 차근차근 한 번 하나하나 어떤 경우인가 또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행이 한 번인 합의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